힘이 되는 뉴스, 정직한 여론 전달.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놀 시간과 공간은 달라. 어린이도 쉴 권리가 있다.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바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요. 성인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더 긴 학습시간으로 인해 아동들이 쉴 권리와 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던 부산국제고등학교 1학년 류조은 학생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마 어른분들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내용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주체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권리들을 다루는 최초의 국제협약이에요. 예. 지금 전 세계 196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협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동이 기본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식주처럼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들부터 교육이나 의사표현처럼 그런 시민적 권리들까지 명시되어 있는 아동 권리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완성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런 협약일 텐데, 이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했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협약의 이행에 대해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1, 2년 혹은 5년마다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심의 과정에서 자료로 쓰이는 게 국가보고서, NGO 보고서, 아동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저랑 저희 집필진들이 작성한 아동보고서가 아동이 직접 작성해서 더 생생하게 아동의 관점에서 직접 느끼는 아동권리 실태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서 더 중요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되는 어떤 과정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가 통계 자료 같은 거를 보고서에 넣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저희끼리 모여서 신문 기사랑 통계청 자료들 이런 거 막 엄청 많이 모아서 분석하고 예. 또 저희 집필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집필진 23명이서 전국적으로 1000부 넘게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문항들을 선별해서 논리에 맞게 보고서 안에 배치하는 작업들까지 저희가 직접 했었어요. 예. 그렇게 아동 권리 지킴이 활동 이런 걸 하면서 이 주제도 선택하고 집필 과정도 이제 아마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아동 또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나요? 이번에 작성된 제6차 보고서가 예. 아동이 주도해서 작성된 보고서 중에 최초로 작성된 거긴 해요. 그렇군요. 네. 되게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료 통계내고 분석하는 그런 경험들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보고서 작성하는 게 아니면 저희가 언제 또 그런 걸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것들에 저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희끼리 막 헤매고 예. 막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하고 막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예. 집필진들끼리 끊임없이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회의도 하고 저희가 진짜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용들을 같이 보완해 나갔고 그 과정 속에서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막 작성해 보니까 우리나라 아동들 현실이 어떻든가요? 지금 아동 보고서 주제가 예. 교육으로 고통받는 아동이잖아요. 교육으로 고통받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동 보고서 작성을 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에 포커싱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동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또 일부분에 보면은 과한 교육열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기본적인 여유를 가지지조차 못하는 아동들도 있고 예.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반면에 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고 싶어도 자원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사회의 편견 때문에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기자회견에서도 저희가 언급했듯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 성적 받으려면 놀면 안 된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공부 말고 다른 진로 체험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집회 참가나 대자보 부착 같은 정치적인 활동들을 할 때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아직 아동들이 자유롭게 꿈을 찾고 의견을 피력하기까지는 아직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교육받을 권리 같은 게 원래 보통은 이제 기존의 어른들이 주목하던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렇게 쉴 권리, 놀 권리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자,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아동들이 마음 편히 놀지 못하게 하는 놀면 안 될 것처럼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과목 시험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시험 한 달 전부터 그때부터 한 매일 막 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일찍 잤다 아니면 뭐 저녁 먹고 쉬다가 시간 너무 많이 보냈다 이런 식으로 막 아침마다 모여서 좀 놀고 좀 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인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막 불안해하고 죄책감 가지고 그러는 걸 제가 엄청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이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보고서 집필에도 참여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적에 집착해야 되고 놀지도 못해야 되나 하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어릴 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하면서 성적으로만 능력을 평가받고 또 성적이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을 결정짓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막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실제로도 다양한 재능과 소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가 정비된다면 이런 분위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학생은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된다. 이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도 있는데 학생들 스스로도 사실은 놀면서도 그런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보면. 네네. 그럼 그렇게 당당하게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놀이 문화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컴퓨터 게임 정도? 이거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죠.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시설이나 도구 같은 걸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언급했듯이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될 과제는 과도한 학교일과 학생이 본보는 공부라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전에 시설이나 도구 같은 게 뭐가 필요할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교실 책상 밀어놓고 지우개 피구 같은 것만 해도 세상에 재미있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의지를 하는 거는 결국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거든요. 지금 학원을 막 학교 끝나고 바로 가고 이러니까 짬짬이 쉬고 좀 놀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기껏해야 30분씩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친구 만날 약속 잡고 만나서 운동장 놀이터 아니면 놀이시설까지 가는 그런 게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게 결국 아동들한테 최고로 우선되는 게 성적이고 그 때문에 아동의 놀이는 그냥 성공의 걸림돌이다, 불필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이니까 아동의 놀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나치게 성적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랑 인식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 내용 보니까 학교 밖의 청소년, 다시 말하면 학교가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라든가 뭐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아동 등 약간 소외된 그런 친구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문제들이 좀 있던가요? 저희가 그 세 계층의 아동을 다룰 때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교육 격차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교육 자원의 부족, 그리고 기회의 제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의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아동의 경우에는 그런 관련된 지원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학교 측에서 이렇게 입학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특히 다문화 아동들 중에서 행정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위주 아동들이 있는데 이런 아동들은 학교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급식이나 뭐 나이스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누릴 수 없고 또 강제 추방으로 인해서 교육이 단절될까 뭐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제 학업 중단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진로 개발을 위해서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랑 진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좀 부족한 편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보고서 쓰면서 이게 사실은 공부한 거 아니에요? 놀아야 되는 건데
자, 제가 듣기로는 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도 만날 계획이라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세요? 제네바에 가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집필하면서 느낀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말 이 사회가 조금 더 아동 친화적이 되고 아동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정책적인 변화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과정이 주가될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 안에서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해주고 그런 태도가 자리 잡히고 정책들이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공부하고 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 같이 결합됐었던 이제 그런 보고서 만드는 과정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재훈 부산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